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의 3주차입니다. 1월 16일 토요경마 방송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그 주중에 눈이 내렸습니다. 네. 눈이 내려가지고 아마도 이제 주로의 어떤 영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또 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또 경주에 많은 영향이 있을 듯 보여집니다. 네. 그 예전에도 그 눈이 내렸을 때 또 원정일 의원이 그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어떤 그 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읊어주세요. 지금 서울 주로 상태는 이제 앞선이 조금 버텨주는 그런 레이스도 있고, 뭐 물론 추입이 통하는 그런 레이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야 확보가 되겠느냐. 오전장에는 날씨가 이렇게 계속 추우면 주로가 땡땡 얼어가지고 오히려 앞선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반면,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제 얼었던 주로가 녹습니다. 예, 계속 이제 이 트랙터로 밀고 이제 하다 보면 주로가 녹아요. 그러다 보면 오후장에는 오히려 주로가 이제 퍽퍽해지면서 선행 가는 마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는, 하루에 두 번의 어떤 주로의 변수가 확실히 있는 만큼 중요한 거는 이제 날씨의 어떤 덥고 춥고의 변수가 확실히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해주신 그거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반부에는 항상 얼어 있으니까 선행마가 유리하니까 후반부에도 이제 선행마 위주 찾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리도 늘고 능력마들이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추위권에서 배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전반부 흐름하고 후반부를 똑같이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승부처를 예고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서승훈 기수가 완벽하게 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조성곤이가 역시 타도 문세영을 외치면서 상당히 잘 타주고 있는데, 지난주 경주를 곰곰이 이제 다시 한번 경마가 끝난 뒤에 한번 봤는데 역시 문세영이는 문세영입니다. 그렇죠. 조성곤이가 몇 번의 경주 문세영 기수와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역부족을 보였어요. 물론 마필의 능력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또 문세영과 조성곤의 어떤 기승술은 또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경마장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소위 말해 조성곤이가 진짜 멋빠지게 했는데, 야, 문세영 진짜 대단하게 잘 타요. 맘 먹으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문세영이가. 저 얼만큼 독하게 마음을 먹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번 주 승부처 전반부 3, 4, 6경주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저희가 또 승부처지만은 여러분들께 최종적인 막건까지 또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 후반부로 가서는 또 9, 10, 11 경주는 또 메인급 승부 경주로 해서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따로 방송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부처 후반부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때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어떤 성원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경주. 자, 신병훈 의원부터 먼저 관심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경기 잘 뛰었던 7번마 프리바람이 좀 이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노림수가 갖고 있는 마필이 5번마 주얼리파크라는 마필인데요. 지난 경기 때는 문세영 기수가 아닌 서승훈 기수의 안장과 함께 11번 게이트에 있었습니다. 이 주얼리파티 지금도 뛰고 있죠. 앞선의 선행형을 바탕으로 뛰는 주얼리파크의 동생이 되었고 8,500만원짜리 매니피 잡합니다. 지난 데뷔전에서는 다리가 안 좋았는지 단 한 번도 강하게 놔주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아마 문세영 기수도 알았을 겁니다. 기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행검사 때 호까지 맞춰놓고 기승을 안 했었고, 외측에서 따라가다가 그냥 레이스가 끝나버렸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비춘 가운데 이번엔 유재필 기수긴 하지만은 직전 대비로 조교 강도를 월요일과 목요일날 끌어올렸고 게이트도 내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일날 제가 보기엔 아마 체중도 좀 빠져있지 않을까. 게이트 내려오고 저기만장 올라간 오바마 주얼리파크의 달라진 초반 승부에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11주 양의진 마방의 마필입니다. 양의진 마방 자체가 이제 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때리는 스타일이고, 또 박으름 기수나 그리고 문세영 기수를 간혹가다 불러태우면서 또 승부를 많이 걸어주는 집인데,
자, 데뷔전에 어떤 아쉬움, 데뷔전에서 서승훈이 태워서 가는 대로 탔다면은 이번에 문세영 태워서는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줄 타이밍이 아닌가. 경마는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자, 2번이 바로 주얼리파크의 타이밍으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안쪽에 2번마 인본 챔프입니다. 역시 매니피자마고 좀 고가의 마필 1억 5천짜리 매니피자마인데 매니피자마가 좀 거품이 섞여 있는 마필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만 인본 챔프는 거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 데뷔 이전째 철저하게 게이트 외곽 받아가지고 인기는 끌었습니다만 입상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좀 폭발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외곽에서 그만큼 무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에 인본 챔프가 안쪽에서 오랜만에 인게이트 빠르게 앞선 사수하는 그림 안쪽에 2번마 인본 챔프를 추천드립니다. 18점 마방의 마필입니다. 유승환이가 지기승하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 10번 게이트의 어떤 외곽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4차권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유승환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다는 점 중요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2번 인본 챔프와 7번 후리바람 두 마리는 한 마주입니다. 네. 법인체 마주 같은 마주의 그 마필인데 저는 이제 후리바람이죠. 후리바람.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완식이 등짝으로 2차에 들어왔습니다. 자, 31점 마방의 하마식 카드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린업 시리즈의 또 그렇죠. 승부 바로 완식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데뷔전에서 완식이 등짝으로 제대로 때린 마필입니다. 한 번 더 승부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7번 후리바람을 여러분들께 관심 많아 말씀드리겠고요. 자, 안쪽에 2번, 7번, 2번 두 마리는 한마주니까 역시 양동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역시 5번 주얼리파크 문세영 기수 매니피자마 자 8,500입니다. 사실 요즘 뭐 8,500은 어디 가서 말값으로 취급도 안 하지만 그래도 양희진 마방에서 8,500이면은 꽤 큰 맘 먹고 그렇죠. 산 마필 같아요. 그래요. 양희진 마방의 주얼리파크 문세영 카드입니다. 역시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1200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주는 입상을 해봤던 말 자체 한 3마리 정도가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3번마 벨라로라, 열둘, 주아라, 14, 대보배인데 조건적으로 보니까 역시 벨라로라의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대보배가 다시 한번 14번 게이트로 밀렸고 주아라도 웨지 게이트 뭐 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3번마 벨라로라도 말이 안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게이트 일도와 외곽 일도 이거 달라질 수가 있는 말인데 조아라를 만나서 과거에 이제 한번 졌던 경험이 있고 대신에 이제 지난 경주 이 농땡이 기지를 박오른 기수가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몰면서 끌어냈는데 여전히 기대는 맛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알고 타는 박오른이고 그걸 다시 한번 조교를 해가면서 직전 입상 때보다 강도까지 더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에 외측에서 선두권이 먼저 나가는 페이스에서 이번엔 한 박자 또 서둘러가는 최적 전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3번마 벨라로라의 상승세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우른 카드입니다. 지난번에 좋은 오프였던 박우른이가 한 번 더 올라가 있습니다. 7조 마방의 벨라로라 강공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방송 초반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앞선 가는 마필들을 좀 관심을 좀 두고 레이스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2 조아라보다는 14 대보배 쪽으로 한번 중심을 기울여 볼게요. 데뷔 이전째 데뷔 첫 번째 레이스에서 상당히 좋은 발주를 끊어줬는데 사실상 레이스 자체가 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출전 두수는 14마리 풀게이트 꽉 차 있지만 레이스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레이스 편성이 약해진 만큼 14 대보배의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치고 올라오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양희진 마방의 마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병훈 의원이 1경주에 네, 말씀이셨죠? 그렇죠? 네. 2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대보배 이동국 기수입니다.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사실 이동국이가 요걸 이제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때 2번 게이트, 이번에 14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알만큼 잘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지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역시 조아라라 마필 인철 기수가 말을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일단 문정균이가 또 그 빈 어떤 그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48조 마방의 주전 기수가 문정균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철 기수가 후임 기수였고요. 우리 또 원정일의 연구원은 동기생 아닙니까? 인철 기수가. 네, 그렇죠.
자, 좋아라. 인철이 기수가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아쉬움을 지난번에 이제 인철 기수가 잘 뽑아내서 이 차게 왔습니다. 이번에 문정윤에게 넘어왔는데요. 부중은 올라갔습니다만 그 상승세를 한 번 더 이어갈 마필로 보여집니다. 신화는 12 좋아라. 그리고 3번 벨라로라. 그리고 14번 대보배. 이렇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레이스고요. 신화가 준비한 승부, 4경주 신병훈, 6경주 원정일위원이 준비한 승부니까요. 지금부터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방규로 준비를 했습니다. 놓고 때리는 충만은 바로 부산에서 서울로 1년 동안 지금 넘어온 바로 장산 로키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성곤이가 이제 올라가 있죠. 제가 조성곤 기수가 이제 굉장히 잘 타주고 있어요. 네. 서울 와서 잘 타주고 있고, 물론 이제 지난주 1호 경마 때 마지막 경주의 인기마로서 부러지면서 좀 그 경마 포토 사이트에 많이 글이 올라왔어요. 조성곤 6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일단 조성곤 기수가 올라가 있는 장산 로키에 역시 8조에서 이현종이를 태워 지난번에 3척에 머무른 아쉬움을 이번에 기수의 변화를 주면서 다시 한번 만회하겠다. 뭐 조성곤이가 직접 조교까지 했기 때문에 네. 저는 8번, 7번 장산 로키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고, 역시 문세용으로 교체한 8번마 빅스카이가 1감이에요. 자, 데뷔전에서 아쉬움. 자, 이찬호 기수. 자, 여기서 문세용으로 안전 교체한 마필. 이찬호가 말을 못하잖아요, 이번 주. 계속 당분간 뭐 부상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51조 마방입니다. 51조 마방에 또 문세영 지난주에도 51조 가서 상금벌이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그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빅스카이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볼게요. 자, 신화는 한방용주로 준비한 이번 3경주를 7번 장산 로키, 그리고 8번 빅스카이, 조성훈과 문세영과 조성훈 두 기수 간의 어떤 자존심, 한번 우승을 놓고 치열하는 마지막까지 한번 싸우는 모습을 한번 저는 현장에서 지켜보겠고, 외곽에 있는 아이엔 캐틴이란 마필, 요게 이제 망아지인데 요게 삭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 마필 정도, 안쪽에 프라잉 골드, 니콜라 한 장, 이런 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더 짚어가겠습니다. 일단은 7번과 8번 두 마리를 좋게 본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입니다. 1300 6등급 레이스 원정일이요. 가시죠. 네, 4경주입니다. 준비한 경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병훈 경주가 의원이구나. 맞나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5경주. 신병훈 의원이죠? 이게 맨날 여다가 이제 6경주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쓰는 여기다 있는 내가 신병훈 쓰고 여기다 원정일 쓰는데 아니 막 하려다 보니까 아닌데. 깜짝 놀랐죠? 네. 가시죠. 네, 4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고요. 승부처로 선택한 이유는 딱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중간에 끼어있는 6번마 위대한 영혼 때문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위대한 영혼을 놓고 승부에 들어가면서 대동천왕 슈퍼대물을 언급했는데, 이번엔 무조건 더 앞에 붙여간다 했는데 1번 게이트에서 땅 했는데 맨 뒤로 이승환 기수가 밀려서 서두르지도 않고 서두를 마음도 없고, 그 당시 12월 달에 유승환 기수가 어땠느냐, 인기마만 타면 없었고 비인기마만 타면 펑펑 날라 들어올 때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유승환 기수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지난번에도 좋았지만 전 이번에 컨디션 자체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고, 또 이번 경기 편성을 보시면 선행마가 없습니다. 앞에 갈 빠른 말이 없다라는 건 초반이 늦어도 충분히 앞선에 가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거리까지 1300이고 지난번에 그렇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마신차 자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마방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인기마로 팔리고 뒤로 밀렸는데 다시 한번 유승환이를 올렸다는 건 나름대로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늑발을 하고 못 올 수 있었던 교감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환이를 올렸다는 건 이번엔 그걸 만회하라는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완벽한 머리가 없이 돌아가는 기복마들의 판때기인데요. 지난번에 가장 눈에 보였던 6번마 위대한 영혼 놓고 오늘 첫 번째 입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6번 위대한 영혼. 지난번에 유마필 유승환 기수. 지난번엔 유승환이가 탔죠. 지난번에도. 네. 최근에 이제 유승환, 그리고 그 전에 서승훈. 그렇죠. 서승훈, 유승환. 인기마로 팔렸는데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유승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첫 입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5경주로 갑니다. 5경주 1000m 혼합 4등급. 가시죠. 제가 또 가야 되나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고요. 역시나 이 초반 중반에 선두권 싸움은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이번 경주 포인트는 1번만 나범이 공백 이후에
어떠한 능력 또 어떠한 주행 스타일을 갖고 나오느냐죠. 원래 선행마였기 때문에 선행을 갈지 아니면 주행검사 때처럼 좀 제어하고 갈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지난 경주 때 보여준 여력이라면 비록 승군전이지만 9번마 지상파워의 끝걸임 여력을 한 번 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직전에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물론 선두권이 무너지는 최약체 편성에서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이 말이 끝번을 해제하면서 발주 앞벽이 이제 완연하게 사라진 모습이고 또 승군전이지만 52라는 너무나 가벼운 등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선두권이 빠르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선두권이 빠르다는 건 선행에 나가지 못한 말도 위험할 수가 있고 지상파가 이제는 정상 발주가 일어나는 가운데 52 또 이런 말들 앞벽기에 강한 다카시까지 안장에 올라갔고 다카시 기수가 직접 새벽주고 훈련까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선행이든 마지막 한 발을 검증받은 9번마 지상파워를 한 번 더 관심마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주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지난 경주에 우승을 했는데요. 낚아시겠어 5kg 마이너스입니다. 가벼워진 부중. 그래요. 가시죠. 네. 자, 이상혁 씨인데 11 장산 여제입니다. 사실상 직전 경주에 좀 관과를 했습니다. 자, 이하나 기수 안장이라서 조금 약하게 봤던 마필이 11번마 장산 여제입니다. 잘 뛰었어요. 잘 뛰고 선행 가서 추라이 보고 라스트 걸음까지 좀 여유가 있었고 이상혁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게이트는 밀렸는데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게이트가 밀렸지만은 선두권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충분히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하나 기수보다는 이상혁 기수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게이트 밀렸지만 11 장산 여제 이상혁 기수 선행 강공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상혁 씨요. 그래요. 저는 일단 8번 픽스타임이란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서 인기만 1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부러졌죠. 네. 문세영 기수가 왜 잘 타냐,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기수들은 2번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팔리고 부러진 마필. 물론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부러졌을 때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에 탔을 때는 반드시 끌고 오거든요. 어떤 믿음. 지난번에 못 왔기 때문에 그 페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복귀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2번의 어떤 실수는 하지 않고 제대로 끌고 오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자, 지난 경주 아쉬움을 남긴 마필. 자, 외곽을 전개했는데 자, 픽스타임이 이번 경주 한 번 더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다. 역시 강공 기대가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신화는 8번 픽스타임. 다시 한번 문세영 안장 인기마로 팔리겠는데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200 국산 5군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1200m고요. 5등급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딱 눈에 두드러지는 자 이두가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고저스 드림하고 외곽에 10번마 여이킹이라는 마필이에요. 두 마리 다가 어떤 말이 빠르다를 자웅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고저스 드림은 일단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보여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다 갖다 때려야 되는데 사실상 충마로서는 여이킹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게 승부경주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 경주에 좀 원정일이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이 8번마 나름의 영혼입니다. 사실상 이게 데뷔전 당시에 인기를 모으지 못했는데 정말 페로비치 기수 말 잘 탄다는 게 여기서 느껴져요. 외곽으로 3선으로 막 뺑뺑 잡아 돌리는데 라스트에 채찍을 단 한 대도 때리지 않고 딱 반마신 목차만 이겨주는 근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8번마 나름의 영혼을 놓고 들어가는 방송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디비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 11월 1일날 나오기로 했다가 그때 재해가 됐죠. 네. 그리고 데뷔가 좀 딜레이 되면서 지난 12월 19일날 데뷔전 나섰는데 역시 페로비치 기수 안장 선입 따라가서 마지막 역전을 노리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1번 고저스 드림 그리고 10번 여이킹 빠른 말 2마리가 있는데 선행만 보내주고 다시 한번 선입 따라가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마 나름의 영혼이 우리 원정이 준비한 노림수 충마입니다.
자, 7경기입니다. 1305등급 레이스 11대 마필 출전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완벽한 능력마들보다는 애매한 또 이제 승분마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요. 자, 그래서 한번 지난 경주 때 한번 배당을 노렸던 말, 3번마 금빛 소나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교 강도나 패턴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난 경주 그 성과를 14번 게이트에서 앞선해 가는 모습,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1400이기 때문에 끝걸음이 좀 부족했었죠. 자, 이번에는 3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부민호 기수, 권석원 기수가 올라갔던 걸 이번에는 다카시 기수가 올라갔고요. 오히려 상태나 컨디션은 근래 들어서는 가장 좋다. 이번에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부민호 기수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강하게만 밀고 왔다라면 이번에는 한층 더 부드럽게 몰 수 있고 선행을 간다고 치더라도 선행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측에 있는 상대마들이 다시 존재합니다만 저는 변화가 찾아온 3번마 금빛 소나타의 안장 교체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4번을 뛰었습니다. 성적은 단 한 번의 우승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에 다카시 기수로 안전교체, 그러면서 게이트 안쪽이다. 자, 3번마 금빛 소나타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술을 좀 추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레이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페로비치 기술 안장을 하면서 마필의 변화가 확실하게 왔다. 지난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힘한 배 제대로 해주니까 라스트의 걸음이 폭발적으로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분명히 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레이스가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지난 경주보다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7번마 천하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천하비 지난번에 이제 첫 우승을 했죠. 자, 4전 만에 첫 우승했는데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저도 이제 데뷔전에 어떤 아쉬움을 지난번에 만회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문세영 기수의 어떤 두 번 실수는 하지 않는다. 바로 요 마필도 마찬가지인데 데뷔전에 아쉽게 3착에 머물렀습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경주에 시원하게 또 우승을 하고 왔죠. 자, 이번에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입니다만 한 번 더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고 재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상승세를 한 번 더 이어가기 위해서 문세영이가 만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9번 당대 챔피언의 선전 강공을 한번 내심 지켜보고 싶고, 이상혁 씨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화말이랑 이거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습니까? 예, 취소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오늘 공지 떴더라고요. 산통이네, 산통. 배 아프요? 네, 제가 아파서 이상혁이는 안 아프다니까. 안 아프고. 이상혁이는 산통도 안 걸립니다. 이상혁이나 좀 걸리지. 아, 새끼. 징그러운 놈. 잘 됐습니다. 영화말이랑. 어차피 인기만데 네. 머리만 복잡해질 뻔했죠. 아유, 아니 나 노렸단 말인데 이상혁 타가지고 알잖아요. 머리 제가 복잡해지잖아. 맨날 추천했는데 이상혁 불리기도 뭐하고 안 불리기도 뭐했는데 아유, 좋습니다. 자, 8경기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출마표 그 전에 알지 않나요? 조교 끝난 다음에 10시 반, 11시에 출마 투표하잖아요. 산통이 예고 없이 좀 찾아와요. 좀 뭐라 그럴까? 말이 좀 이렇게 운동기지라는 바로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산통은 이제 배가 아픈 거라서 말이 표현을 안 하면 배가 많이 아팠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배가 아픈 거를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뭐 아빠를 긁는다든지, 아. 아빠를 긁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자기 배를 쳐다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가시죠. 네. 이번 8경주는 저한테 좀 한이 맺힌 말이 나오는데 4번마 액통가야입니다. 제가 3번을 승부경주를 갔는데 3번을 다 3착을 했습니다. 조제로 가요? 조제로 기수가. 그것도 마신차나 막 시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딱 그만큼씩 3착을 했는데 요 근래 들어 좀 드문 것 같아요. 한 기수가 한 말 타서 연이어 3착 4번 온 말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건 뭐 5번째 또 추천해야 되는데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은 계속 딱 맞는 조건을 만나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완벽하게 능력 선행마들이 없고 거리는 얘한테 잘 맞는 1400이고 그만큼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쓸 수가 있고 뭐 이 말의 특성은 지금 뭐 연이어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조교도 계속 조절을 기수가 하고 감량 포인트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번에도 애매하게 상대권 이제 인기마로 팔릴 텐데 5번째가 될 텐데요. 5번째 4번마 액통가에 한 번 더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병훈 이마피를 상당히 뭐 노렸던 네. 그 기억이 저도 납니다. 11월 7일에도 그 비욘드리머의 창세에 깜빡이 들어올 때
그때 요거 놓고 때린 걸로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조제로 어떤 악사대 지난주 풀었습니까? 지난주 뭐 맞지 않습니까? 뭐 하나 맞춘 것 같은데 그뭐 승부경주 맞춘 것 같진 않아갖고. 가시죠. 네. 좀 복병권이 될 것 같은데 이두의 마필을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스트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2번마 황금별입니다. 마필 출전 주수가 적고 마필 체중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바닥권에 아마 따라갈 겁니다. 자, 라스트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라스트 200m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체중이 적다 보니까 바닥에 따라갈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반부 가면 라스트 추임력이 있는 마필 2번마 황금별을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 9번마 미스터 마운틴이 마방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두의 마필 좀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스터 마운틴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러셨어요? 마방 내용 좋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5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윤태혁 기수가 이걸 타고 선두권 때리고 나가서 11월 달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송재철이가 후미권에서 따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올라가 있는 미스터 마운틴 말 잘 만들었습니다. 또 원정일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마방의 기대감도 있다 하니까 자 5조 마방의 미스터 마운틴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원정일 위원과 어떤 친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임기현 기수가 네. 최근에 말머리가 네. 서승훈 기수를 좀 따라가는 듯한 어떤 그 이상혁 씨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좀 실망스러운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임경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을 여러 가만히 보면 기승하는 스타일도 좀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합니다. 좀 뭐라 할까요? 청적이라 그럴까? 선행 가는 마필들을 힘한 배를 좀 많이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 지금 선행을 나오면 선행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질문의 요점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알려줘서 취입하라고 알려줬습니까 혹시? 확실하게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원래 뭐 고집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을 가면 고삐를 길게 잡고 제가를 좀 풀어주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라스트에 좀 다시 한번 힘을 몰아서 쓰는 게 보통 일관적인 선행막 타는 기승의 어떤 FM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임기현 기수는 선행을 가도 고삐를 짧게 지고 꼭 선행말을 꼭 비비는 듯한 경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꾸 연출을 많이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에 한 발 다시 한번 빵 쓰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시켜주는데 임기현 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왔을 때는 좀 그냥 밀고 좀 나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뭔가 계속 좀 자신감 없는 어떤 말머리라고 할까요? 좀 그런 말머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마 팬들이. 네. 자 이어지는 다 됐죠? 네. 이어지는 구경주 신병훈 위원입니다. 10경주 신화, 11경주 원정일 이렇게 후반부 저희가 준비한 3연타 승부가 있습니다. 90, 11경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1월 16일 토요경마 오늘의 후반부 A급 승부처 한 놈만 팬다 구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4군 무대 10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한 놈만 팬다 한 놈들이 다 대가리로 왔습니다. 아름다운 동이 시원하게 왔고 또 카페블루도 시원하게 왔는데 제가 인기마들에 붙여서 때리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배당들을 전부 다 놓쳤습니다. 하나는 999가 나왔고 하나는 20배당이 넘게 나왔는데 제가 좀 너무 맞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확신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맞추겠지 하고 좀 안일하게 들어갔던 경험이 있고 대신에 이제 마지막 승부들 잘 잡아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구경주를 잘 잡아서 마지막 끝장 승부까지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전반부 승부는 4경주 예고했던 대로 되겠고요. 제주 메인 승부는 4경주, 역시 제주도 4경주입니다. 전반부 4경주, 제주 4경주 달려서 이번 9경주로 갑니다. 자, 10마리가 출조한 가운데 지난 경주에 함께 만났던 2번 IM4U, 3번 카튼 프린스, 여기에 문세영 카드 1번 로드일,
여기 5번 스테파노. 아마 4마리가 인기 많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번 경주를 신병훈이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조금 더 확실함 때문에 잡고 왔습니다. 배당도 좋고 노림수도 좋은데 일단 메인 승부는 좀 적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런 적중을 위해서 이번 경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4마리 안에 압축해서 머리 세워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는 막건이 될 거고, 그 머리를 세우는 이유와 또 들어가는 한 방의 이유, 그리고 후공이 왜 필요한지까지도 신병훈이 정확하게 짚어 드릴 겁니다. 1번, 2번, 3번, 5번 눈에 보이는 액면들 중에서 어떤 한 놈을 신병훈이 선택했고 왜 메인 A급의 한 방인지까지 잡아드리고, 더불어 쌍을 거꾸로 뒤집는 승부까지 연출이 될 것이다. 자, 이번 구경주 오늘의 한 놈만 팬다의 진가, 지난주에 대가리만 잡았던 아쉬움, 이번엔 시원한 한방 승부까지 본 예상부터 현장까지 기분 좋고 확실한 결정타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월 16일 토요일경마 10경주 1700 부산 3등급 레이스입니다. 오늘 3경주 한방 10경주 한배, 일요일도 3경주 한방 10경주 한배 이렇게 준비했는데, 일단 3경주는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고 10경주 이거 한배 탑시다 한번 때리겠습니다. 하정훈 기수 부담 능력 52 가볍습니다. 부중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10번마 동방의 새 아침이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열하나 금화돌리가 지난 경주 아쉬움 속에 한 번 더 최범인 기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직전 경주 인기를 모으고 늦게 올라왔던 6번 더블럭키, 7번 텍스트북 다카시, 그리고 9번 홀리플라잉도 역시 뭐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 배당이라면 안쪽에 2번마 인나이프가 역시 이변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또 보고 있는데요. 역시 혼전도가 있습니다. 뚜렷한 축이 없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는 축마를 잘 잡는다면은 뭐 50%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신하가 노리고 들어온 마필 바로 하정훈 기수. 최근에 경주 3연속 입상 2연승 달리다가 지난번에 아쉬운 걸음. 자, 이번에 감량이 좀 눈에 띄는 감량 기수 하정훈이 태운 10번마 동방의 새 아침에 강공을 한번 기대합니다. 48조에서 이번 주 누굽니까? 문정균이 태워서 많이 승부를 하는데 이거는 문정균이 안 태웠습니다. 왜? 바로 부중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정훈을 태운 겁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 동방의 새 아침 놓고 10경주 가게 때리니까요. 이거 현장에서 한 번 더 힘을 제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16일 토요일, 자, 원정일에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1경주 11경주. 자, 경주거리 1800m고요 출전두수 8마리 단촐한 편성에 자,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고요 자, 확실하게 노리는 마필 놓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요거 같습니다. 콩코드2가 자, 적정주기 이제 찾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전력 봉황을 하는 모습 속에 자, 앞말 4세가 이제 57kg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왔고요 직전 경주 페로비치 기수가 인기 2위권까지 팔렸다가 자, 못 들어온 마필입니다. 박으름 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조교하면서 칼을 갈아왔어요. 자, 확실하게 8번마 콩코드2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경주 거리도 그렇고요 부담 중량 자체도 그렇고요. 자, 앞선을 가도 사실상 불안한 겁니다. 자, 후반부 원정일이 확실하게 노리고 있는 축마를 가지고 콩코드2 쪽으로 힘을 한번 주시고요. 자, 여기에 7번마 벨리스타 정도만 받쳐가시면 자, 두방마건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전반부 6경주입니다. 전반부 6경주와 후반부 11경주.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11경주에서 확실하게 오늘의 토요경마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 경주 12경주까지 하이라이트 승부처 언급을 드리면서
11경주 원정에 걸렸으면 때려야지 현장 많은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16일 토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2경주 1402등급 레이스. 후반부 3연타 승부를 저희가 이제 하고 이제 왔습니다. 네. 가시죠. 네, 뭐 마지막 경주는 이 휴양하고 나오는 8번 안양 타이거가 얼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번에 감을 살렸을 때 이번 경기 노림수는 6번마 비트레코드입니다. 지난 경기 때 제가 시티레이서를 놓고 머스탱선 비트레코드를 다 추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뭐 배당 자체가 비트레코드가 좋았기 때문에 비트레코드를 잠깐 응원했는데 물론 이제 거리 이상으로 못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페로비치 기수는 그냥 정말 그냥 풀었습니다. 말대로 풀고 그냥 3착 오면 만족한다. 이런 모습이었지 내가 어떻게든 2착을 되겠다라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제 따라가는 훈련이 이 정도면 됐구나. 다음에는 되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엔 1400회 만났고 이제 완연하게 추이평 기질에 적응을 시킨 페로비치 안장의 페로비치의 재기승. 조교를 아주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들어서 선행마의 기질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준 끝걸음의 여력 또 보여줬던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술과 확연히 좀 달랐던 점을 감안한다라면 요번에는 페로비치가 그때 아꼈던 이유가 뭔지 보여줄 만한 마지막 타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시죠. 네, 힘을 좀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마필들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비트레코드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 볼게요. 조교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조교 자체도 바뀌었고 마필의 주행 습성 자체도 완벽하게 직전 경주에 교체를 했습니다. 정말 앞선이 빨랐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 힘을 라스트에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페로비치 기수고 페로비치 기수 안장 만나면서 마필의 변화는 확실히 왔다. 자, 느린 거리가 원정일은 100%더 좋다라고 봅니다. 6번마 비트레코드에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이마피를 강하게 노리고 한 방으로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깨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레코드를 재밌게 보고 있고 안양 타이거가 사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39전에는 공백이 역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조제르 기수와 최근에 좋은 옷 보이고 있습니다. 3연속 입상이죠. 바로 4번 이스트퀸이 역시 안말로서 54로 부중에 올라갔지만 490kg대 마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54까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조제르 기수와 입마업이 좋은 마펠이고 또 조제르 기수가 이거 하나 갖고 지금 3번 연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욕심내겠죠. 조제르도 뭐 그렇죠. 열심히 타겠죠. 네. 자, 4번 이스트퀸, 저는 이마필, 그리고 8번 안양 타이거. 이 두 마필을 일단 개인적으로 후차권에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4번과 8번입니다. 자, 일단 6번 비트레코드. 저도 이마필 때문에 지난번에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찾아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6, 4, 8. 다 적어요. 제가 채점을 합니다. 경만날. 잘했나 못했나. 제가 맨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두 분 얘기하고. 제가 지금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만큼 얘기할 게 줄어드는 거죠.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결과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은. 근데 원래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아마 맨날 못 맞춰. 왜냐면 다 아는 말들을 우리가 먼저 부르니까. 현장에서 제일 잘 맞추시잖아요. 아, 그렇지. 그게 제일 왜 정확. 그러십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다. 현장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두껍게 입고 오시고. 네. 하여튼 뭐 경마장 오셔가지고 돈을 따갖고 가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또 아울러서 저희 전단지도 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마장 앞에 오시면 책 살 때 전단지 하나 달라고 그러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토요금화 방송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